자,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연산자와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관계연산자를 알아보기 전에 참과 거짓에 대한 정수 표현을 먼저 알아봐야 돼서 첫 번째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rue, fals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거짓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면 지금 true는 우리가 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false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은 명제라고 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하는 그 결과로 참 거짓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없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과 10은 다른 수다. 1과 10은 같은 수입니까? 1과 10은 다른 수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고 결과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인 명제. 자, 1과 따옴표가 있는 1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학생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정수는 C 언어에서 그냥 표현하지만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열은 또 이렇게 쌍따옴표를 활용해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수 숫자고 이건 문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참이어도 명제는 명제고 거짓이어도 명제는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것은 내가 고프기도 하고 안 고프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 없겠죠. 나는 행복하다. 나도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명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결과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명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서는 true, 거짓인 명제를 fals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true, false는 컴퓨터가 확인하기에 0은 false, 거짓이라고 하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고 이렇게 true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전기적 신호를 이해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연속된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프, 밑에 그래프 보이죠?
이 그래프처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양이 표현될 수 있는데, 디지털은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그래서 0, 1, 0, 0, 0, 1, 0, 1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컴퓨터는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에 감전됐다, 아니면 지금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 표현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를 때는 사실 아날로그 상에서는 전기가 얼마나 흘렀는지,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 이 상황에서는 이만큼, 이 상황에서 이만큼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 상황에서는 전기가 1만큼 흐르든 20만큼 흐르든 100만큼 흐르든 어차피 전기가 흘렀다는 참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0이 아닌 모든 정수는 참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 하면 얼마만큼 흐르든지 간에 참, true이고, 그리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0이라고 하고 false,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true, false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true는 0이 아닌 정수 1이라고 하고, 그리고 흐르지 않는 것은 0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연산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부등호를 가지고 두 항의 관계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두 항의 관계를. 그러면 두 항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변수로, 선생님 이 강의에서는 박스 1과 박스 2 이렇게 해서 두 항의 관계를 반환하는 연산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등호를 보면 연산자와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왼쪽으로 열려진 박스 1과 박스 2의 사이에 있는 왼쪽으로 열려진 이 연산자는 박스 2보다 박스 1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 1이 박스 2보다 큰가 했을 때 실제로 크다면, 예를 들어서 박스 1에 10이 들어있고 박스 2에 2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참이 되겠습니다. 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파트에서 배웠었죠. 참이면 우리가 정수로는 1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반대로 박스 1이 박스 2보다 작은가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됐으면, 만약에 박스 1에 10이 들어있고 박스 2에 2가 들어있을 때 10이 더 크죠. 근데 관계연산자에는 2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false, 거짓이 되고 정수 표현으로는 0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스 1에 10이 들어있고 박스 2에 2가 들어있는 걸로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 1은 박스 2와 같냐 이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연산자 확인할 때 이 equal sign, equal 표시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배정연산자라고 배웠어요. 배정연산자. 이 배정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배정할 때 쓰는 연산자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연산자, 두 항이 같으냐 이건데, 이거는 equal sign을 두 개를 쓰면 연산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박스 1에 들어있는 것과 박스 2에 들어있는 것이 같냐 이건데 지금 10이 들어있고 2가 들어있죠. 그럼 다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과는 false, 거짓이 되겠고 정수 표현으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 보겠습니다. 박스 1과 박스 2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언어에 따라서는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A와 B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느낌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 1에는 10이 들어있고 박스 2에는 2가 들어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면 이 결과는 true, 참이 되겠고 정수 표현은 1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박스 1은 크거나 같은가, 박스 2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겁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여지면 여기에 10이 들어있고 여기에 2가 들어있으니까 크죠? 그리고 크거나니까 or 그러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true, 참이 되겠고 정수 표현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10과 2가 박스 1과 2에 들어있을 때 이것은 박스 1은 박스 2보다 작거나 같냐. 그래서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false,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고 정수 표현은 0으로 정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실제 연산자를 가지고 코딩한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본 내용이 실제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박스 1에는 숫자 1이 들어있고 정수 1이 들어있고 박스 2에는 숫자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1에는 1이 들어있고 박스 1이죠. 그 다음에 박스 2에는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2%D 서식 지정자 2%D는 지금 박스 1과 박스 2의 값을 단순히 출력해주기 위한 겁니다. 출력해주기 위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 연산의 결과가 마지막에 여기에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스 1과 2가 지금 1이 크냐 물어봤습니다. 1이 커요? 박스 1은 숫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지금 연산 결과가 거짓이죠. 1이 더 작죠. 그러면 연산 결과는 false이나 지금 나타내는 서식 지정자가 정수이기 때문에 0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박스 두 번째 라인은, 일곱 번째 라인은 박스 2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 연산 결과는 true이고 정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 여덟 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같냐고 물어봤죠? 같지 않죠? 연산 결과는 false가 되고 여기는 정수 표현이니까 0이 되겠죠. 다르냐고 물어봐서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냐?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0이 되겠죠. 작거나 같냐? 박스 2가 크냐 이 말이에요. 박스 1이 작거나 같냐? 이건 맞으니까 1이 되겠죠. 자, 마지막 12번째 라인이에요. 박스 1과 박스 2가 같냐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같은 거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같으냐는 관계연산자는 이퀄 사인 2개 썼었죠. 그렇다 하면 이 결과는 박스 2에 있는 데이터를 박스 1로 배정하라는 거예요. 할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박스 1이 10이 있었는데 박스 1이 1이 있었는데 박스 2에 있던 10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배정한 결과니까요. 확인을 해보면 0, 1, 0, 1, 0, 1 하고 마지막은 박스 2에 있던 게 1로 배정돼서 배정된 결과 10이 나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연산자 실습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배정연산자와 관계연산자 같다는 달라서 구분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망연산자란 우리가 단항연산자가 있고 2항연산자, 3항연산자 이렇게 해서 연산해야 될 항이 대상 항이 몇 개인지를 구분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감연산자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그 하나를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든지 하면 되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 필요하니까 단항연산이라고 하고, 2항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C 더하기 C 빼기 D 이렇게 해서 여러 연산을 할 때 두 가지의 숫자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2항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3항연산자의 경우에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항연산자의 대표적인 연산자는 오늘 배울 조건연산자입니다. 조건연산자는 제일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고 물음표가 있고 참일 경우에는 반환할 내용, 반환할 데이터, 그리고 콜론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반환할 내용,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조건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연산자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연산자를 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조건이고 얘는 조건연산자에 사용하는 물음표죠. 사용하는 콜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1이 같느냐 물어봤는데 1과 1이 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1과 1이 다르냐 그랬습니다. 1과 1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인 명제죠. 그래서 false, F가 문자 서식 지정자를 만나서 F라고 표현이 되겠죠. 1이 1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참이니까 여기 있는 참인 부분이 문자열 서식 지정자를 만나서 true라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박스에 3 더하기 2였습니다. 그럼 박스에 들어가는 건 5겠죠? 그러면 박스에 들어가는 것이 5인데 그러면 5하고 6하고 같냐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또 선생님이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주고 싶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퀄 사인이 하나 있으니까 배정연산자가 된 거죠. 그럼 배정연산자가 되면 박스 안에 원래 5가 있었는데 6으로 다시 바뀌어서 배정이 된 거예요. 6으로 바뀌어서. 그럼 6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앞서 참과 거짓을 배울 때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될 겁니다. 결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1이었고 F였고 true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